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사무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신 화상 2도 내지 3도에서 40%를 화상을 입은 사람이 상위 등급 신청을 해서 5급 사마나 공사호로 등급을 받았다는 방송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상 인용된 사례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유격 훈련 중 3m 높이에서 낙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척추 골절을 당했는데요. 일단은 이걸 국가보훈처에 공상 인용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심사 관련 근거는 국가용자법 제4조 1항 6호에 의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심의 의결한 사건입니다. 요건은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을 제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격훈련 중 3m에서 낙상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한 것은 공상과 보훈 보상자, 이 두 가지를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격 훈련을 받으면서 3m에서 낙상해서 척추 골절을 당한 환자가 일단은 공상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비해당 처분을 받으면서 보훈 보상 대상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원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을 받다가 상의를 입을 때는 공상 인용으로, 그렇지 않고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제가 누차 설명을 해온 바 있습니다. 자, 그 법적 근거는 원래 보훈 보상 대상자는 보훈 보상 대상자법에 따라서 국가의 안위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훈련, 직접 관련이 있는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공상 인용으로 인정을 하고, 이와 관련되지 않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 국가의 안위 등 이런 사실들을 직접 관련이 없는 훈련이나 아니면은 또 체력 단련이나 이렇게 할 때는 보훈 보상 대상자로 결정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분은 유격 훈련 중 3m에서 낙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만약에 심사를 했다면 유격 훈련 중 다친 척추 골절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상 인용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공상심의로 의결하지 않고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청한 분이 나중에 그 결과를 받고 보니까 보통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유격 훈련을 받다 다친 사람들은 거의 다 공상을 받은 사례를 다 알고 있는데, 왜 나는 공상 인용이 아니라 보훈 보상 대상자로 결정을 했느냐라는 의구심 때문에 늘 순간순간 생각도 나고 왜 억울하다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는 수 없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만 다른 자료나 아니면 보훈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도 검토해보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도 유격훈련 중
3m 높이에서 낙상을 해서 척추 골절을 당한 경우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격훈련 중에 다친 상이라면 당연히 공상 인용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격훈련이나 아니면 그 사단 같은 그 작전, 레펠 훈련, 공수 훈련, 이렇게 특수 훈련을 받을 때는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데 직접적인 훈련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유격훈련 중 낙상을 당했는데 보험 보상자로 대상 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체력 단련, 그러니까 농구나 축구 아니면은 일반 족구 이런 경기를 하다가 다쳤을 때 보험 보상 대상자고, 또 뭐 진지 우측이나 아니면 뭐 또 어떤 일반 작업을 할 때 다친 경우는 보험 보상 대상자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격 훈련 중 다쳤는데도 보험 보상 대상자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이 상하고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일단은 다시 재심 신청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해서 결정을 일단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유격훈련 중 3m 낙상, 그러니까 뭐 병상일지나 아니면 공상심의 의결서나 이런 것 등등 사실 확인서나 이런 것 등등을 준비해서 재신청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사실이 유격훈련은 일반 그 국가의 국민의 안위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직접적인 훈련에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험 보상 대상자가 이번에는 공상인용으로 변경 심의를 의결을 받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국가용자법을 상담을 받으면서 아니면 수임을 하면서 일을 처리해 보면 유격훈련이나 공수 낙하훈련이나 아니면 사단의 그 큰 작전이나 야간 훈련 이럴 때 다친 경우는 보통 공상으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오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많이 억울하다 생각해서 유격훈련 중 다쳤던 것을 다시 재신청해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1항 6호에 해당되는 공상심의 의결을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공상을 받을 거냐 아니면 보험 보상자가 될 거냐 이런 거는 사실상 신청할 때 정확히 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그 준비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제출을 해 놓으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유격훈련 같은 과격한 훈련은 전투나 아니면은 국가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훈련이라고 인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도 이제 상위 등급 심사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우선 공상 의결을 받고 한두 달 있으면은 보훈처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언제쯤 해서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사고 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가 오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다시 보훈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고 신체 검사 그 결과에 따라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공상이나 보훈보상자는 차별이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2012년 6월 30일자로 일부러 그 격을 달리하기 위해서 옛날 국가유공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격을 달리하기 위해서 새로 제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는 국가유공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전쟁에 참여해서 다친 사람이나 축구하다가 다친 사람이나 격을 같이 놓고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등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로서의 그의 권위와 아니면 그 내용에 따라서 분명히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많은 전문가들의 제안으로 이게 새로 2012년 6월 30일자로 법이 개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혹시 유격훈련 중 상의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상인용이 되지 않고 보훈보상자가 되었다면 다시 한번 준비해서 신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여러분께 오늘 이 방송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송까지 꼭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